아예 접착제를 쓰지 않는 보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얼굴 길이도 좀 길어지면서 오히려 젊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임플란트 보철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멘으로 접착을 하는 방식과 나사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나눠지긴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 보철들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철은 대부분 세멘과 나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타입의 보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완전히 세멘을 쓰지 않고 나사로만 체결하는 그 세멘리스 보철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임플란트 회사들마다 세멘리스 타입의 보철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전문으로 생산해내는 회사도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세멘리스 보철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품들을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 제품들은요, 장단점이 있어요. CRP 타입, 세멘에서 유지되는 타입들은요, 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심미적인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큰 공간이 있다면 크라운이 잘 탈락하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나사로 연결하는 형태의 보철을 하는데요. 물론 접착을 합니다. 세멘으로 붙여서 이제 그 후에 나사로 연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사의 홀을 만들어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미적인 방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 보철인 자리에도 나사로 연결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철들을 저희가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임플란트 상부 지주대를 기준으로 본을 떠서 만들게 되면 지주대와 보철 사이의 경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이런 보철들을 디자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보철이 유지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방으로 좀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불편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접착제를 쓰지 않는 보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 실린더 타입이라고 해서 위에 보철을 딸깍하고 끼워서 그냥 체결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세멘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보철들은요, 이런 링크 타입인데요. 임플란트 상방에 1차 지주대, 베이스라고 하는 지주대를 연결하고요. 그 위에 링크를 사용해서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체 임플란트라든지 가철성 보철 장치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밀한 디지털 가공이 되지 않으면 세멘이 허용할 수 있는 공차가 없기 때문에 보철들이 깨진다거나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원피스 타입이라고 해서 지주대와 상부에 연결된 크라운을 나사 하나로 한 번에 연결해주는 타입이 있어요. 기존의 임플란트 레벨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기공 과정에서 자유도가 좀 허락되기 때문에 심미적인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주 좁은 공간에 치아를 만들어야만 할 경우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링크 타입과 원피스 타입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저희 병원의 케이스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80대 중반의 아버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미성도 되게 중요하고 앞니를 바로 즉각적인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도 준비하고 수술 이후에는 구강 내 스캔을 통해서 1차 보철을 제작을 해서 당일에 체결해드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세멘리스 타입의 보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해도 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구강 내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러려면 구강 내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재료들을 수술 부위에 계속 꼈다 뺐다 하면서 자극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완벽하게 디자인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멘리스 타입의 보철들은 구강 외에서 캐드상에서 디자인을 하고요. 바로 환자 입에 나사로만 바로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추가적인 자극이라든지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일의 보철을 회복해야 되는 경우에도 세멘리스 타입의 보철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제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케이스죠.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 보철을 세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하고 환자마다 맞추고 그 교합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멘니스 타입의 보철을 쓰게 되면 나사만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교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맞추고 나서도 다시 접착을 해서 잇몸 사이사이에 세멘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마취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감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도 세멘니스 보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강내 사진 보시면 이분은 잇몸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치은의 형태까지 부여해서 잘 체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모의 변화도 원래 무치약일 때 구순이 꺼져 있고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임플란트 보철하면서 입술이 볼록하게 다시 도톰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코에서부터 턱까지의 이 고경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얼굴 길이도 좀 길어지면서 오히려 젊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요, 저희가 이제 이런 타입의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죠. 저희는 뭐 오론엑스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모든 보철을 X개, 4개에서 6개 정도의 그 임플란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 학을 다 완성시키는 경우인데요. 저는 각도를 부여하는 세멘니스 타입의 그 솔리드 베이스를 많이 쓰는데요. 보통 이제 위턱인 경우에 앞쪽은 저희가 전방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질이 좋은 자리, 뼈의 방향에 따라서 심게 되면 임플란트의 방향이 전방으로 약간 경사지게 돼 있고요. 구치부는 이렇게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치부에는 각도를 주는 솔리드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치약이신 분들은 치조골이 많이 흡수돼서 뼈가 많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구치부 쪽에는 아래쪽에 턱 신경관들이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신경을 피해서 식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하계는 전방에 각도가 있는 솔리드 베이스를, 그리고 하하계는 후방에 이제 각도가 있는 솔리드 베이스를 써서 위아래를 전체 임플란트로 회복한 케이스인데요.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임플란트 상하계는 5개, 하하계는 4개만 식립을 해서 밀드바, 이렇게 메탈로 된 바를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바가 튼튼하게 잡아주고요. 그 위에 지르코니움을 연결해서 깔끔하게 심미적인 보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치조골이 많이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은의 형태까지 부여해서 적당한 치아의 길이를 만들어드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젊었을 때 사진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치아를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구강 외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팔자주름도 굉장히 깊고 입술의 형태도 무치약이기 때문에 약간 입꼬리가 처지면서 조금 심술마저 보이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보철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밝게 웃으시기도 하시고, 역시 상순의 꺼짐도 해결이 되고 턱이 낮아지면서 아래턱이 좀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을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치아만 회복을 하셔서 식사만 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젊었을 때 모습을 상당히 회복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치료에 대한 결정은 꼭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이 세멘니스 보철들의 종류와 그리고 장점, 그리고 저희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